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간 안에 푸는 건 연습이 좀 필요하고 요령도 필요하고 내가 아는 것부터 먼저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17번 볼까요? 응? 17번. 자, 이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의 꼭지점의 좌표가 직선 y는 2x 위에 있대요. 그럼 좌표를 이렇게 놓으면 돼요. a, 2a라고 놓을까요? 그런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의 값에 관계없이 그럼 식은 이렇게 되죠. fx는 x-a의 제곱에 플러스 2a. 근데 이 a 값에 관계없이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mx 플러스 n이 접할 때 n 플러스 n을 구하면입니다. 그럼 대입하면 되죠. 접한다며. 여기를 풀면 이렇게 되죠. x제곱에 마이너스 2ax a제곱 플러스 2a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되고요. 2a 빼기 n이 0이다. 이런 형식이 되죠. 그럼 얘가 판별식이 뭐여야 돼요? 접한다며. 그럼 한 점에서 만날 테니까. 그죠? 2a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요게 0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풀면 여기가 어차피 4a 제곱에다가 4an m 제곱에서 빼기 4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n이 0이죠. 이제 지워졌어요. 이렇게 a로 묶읍시다. 여기를 4a로 묶으면 n-2 하고 나머지 쓰시면 되죠. 이렇게. 근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x값에 관계없이. 즉 얘가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괜히 만든 건 아니겠죠?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죠. a에 대한 항등식. 그죠? 그럼 m이 2고 n이 마이너스 1이겠죠. 요런 건 틀리지 맙시다. 18번? 알파가 복소수네요. 얘 뭐의 근이야? 이 녀석 근이죠. 요거의 근, 한근. 그쵸? 그 다음에 베타는 1 플러스 i 분의 요거예요. 될까요? 이거와 3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알파의 m제곱이랑 베타의 n제곱이 1을 만족하는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지금 힌트를 하나 줬죠? 얘가 여기의 근이거든.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알파의 6제곱은 1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알파의 9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 알파의 12제곱도 1이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점점점점. 되죠? 이거는 자 베타는요. 베타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저번에 비슷한 거 알려줬는데 밑에가 2i가 남고 위에가 2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베타의 4제곱이 뭐가 되죠? 뭐야? 왜 안 나와? 베타의 4제곱이 마이너스 1. 그럼 베타의 8제곱이 1이겠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가잖아. 베타의 12제곱이 마이너스 1. 베타의 16제곱이 1.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1을 만들려면 잠깐만 몇 이하야? 30 이하. 3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만약에 마이너스이다라고 한번 해보면 뭐 이런 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m인가? m이 3이야.
아니면 9야. 아니면 60 커지는 거니까 15야. 이런 애들 있죠. 다 쓸게. 3이야, 9야, 15야, 21이야, 27이야. 이렇게 되는 케이스. 이 케이스에서는 뭐가 나와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땐 얘도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n은 뭐야? 이 상황. 같이 쓰자, 이렇게. 이 상황. 여기는 이렇게 되죠. 4, 12, 여기는 80 커져요. 20, 이렇게. 그러면 5개, 4개. 뭐,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1과 1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m이 6, 12, 32 하면 30도 들어가나? 들어가죠. 그 다음에 n은 그럼 뭐예요? 8, 16, 24. 3개네. 그래서 위에는 5 곱하기 4 하시고요. 밑에는 5 곱하기 3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틀리지 맙시다. 그 다음에 19번. 요게 이제 관건이 하나 있는데 얘가 상인 이유가 아마도 이거지 않을까 싶은데 보시죠.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요거의 실수 A와 양의 실수 B에 대해서 이차함수가요.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왜냐하면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y는 fx는 y는 2x 플러스 1과 접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또 아까랑 비슷하네. 요게 중분을 가지면 되죠. 그래서 넘겨.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판별식을 하면 얘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둘게요. 뭐 아니면 b를 나타내는 일단 필요하면 쓰기로 하고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중요하죠. 범위가 이렇게 된대. 이렇게 된대. 이 범위에서 hx라는 애를 fx-2x-1인데 얘가 이거잖아. 그쵸? 얘가 이거거든. 요거거든. 근데 얘가 뭐라고요? 최소값이 4분의 1이래. 근데 그냥 얘의 최소값이 4분의 1이 아니라 이 범위일 때가 얘가 4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지. 뒤에는 뭐 저거랑 비슷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뒤에가 0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맞잖아. 그렇게 되잖아. 여기가 힌트 아닐까요? 여기가 0이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잖아. 여기 대칭축이 이거야. 그럼 A가 커, 얘가 커, 이거예요. 그죠? 얘가 크죠? 왜요? 이렇게 되거든? 저기서 이게 A에다가 얘를 빼봤어. 이렇게 빼봤어. 그럼 요게 되거든? 얘가 음수잖아. A가 이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2면 범위를 어떻게 잘랐냐면 여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야. 요만큼.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야. 요걸 찾는 게 먼저. 되셨죠? 그럼 최소값이 여기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 H에다가 A를 넣어.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제곱에 빼기 여기다 넣으면 돼. 그게 더 편할걸? 그래서 그냥 B를 소거해버려. 저걸로. B가 없는 걸로 하고 여기다 넣으라고. 그럼 여기가
a를 넣으면 저거지. 2분의 a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뭐라고? 4분의 1이래. 여기서 a 그냥 나오잖아요. b도 구할 수 있죠? 저 정도는 계산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부호에서 누가 더 큰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아니 이미 답을 알려줬어요. 여기 접하잖아. 얘가 더 작지. 4분의 1이 최소라는데. 힌트를 준 거네. 21번 보자. 이것 때문에 난린데 지금. 2등급으로 확 떨어진 이유가 아마 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차함수 fx가 f4가 0이고요. 무는실수 x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했다라는 건 2일 때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이거밖에 없죠. 이렇게. 따라서 fx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대칭축의 꼭지점이 2란 얘기니까. 아니면 만약에 서술형이니까 이렇게 쓰면 fx를 앞에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4넣으면 0 되게 쓰시면 나와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ax 마이너스 제곱이랑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여기를요? 네. 왜요? 최소값 네, 그렇게 하겠다고? 왜? 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같은 식이 같겠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범위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요게 그 수능 유형에서 따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렇게 비슷한 형태의 수능 문제 유형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1학기 기말에 가면 함수? 아니야. 2학기 중간인 것 같아요. 2학기 중간에 가면 함수 파트가 들어갈 때 요렇게 써먹는 애가 하나 나올 거예요. 나중에 뭐 t라고 해가지고 변수나 써먹는 거. 근데 그게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패턴을 수하로 내린 거거든요.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얘도 약간 그런 패턴인 거예요. 범위를 잘랐죠.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가 최대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럴 때에 fx에 이렇게 잘랐을 때에 최대값을 다른 함수 하나인 gp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를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그렸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p가 여기 있었다고 쳐요. p가 양수다라고 해도 p를 만약에 좁게 잡으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되세요? 지금 p가 음수면 말이 안 되거든. 양의 실수 p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p를 잡고 여기가 3p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걸로 보시면 요때가 최대죠. 맞아요? 근데 p가 좀 더 커지면 여기다가 p를 잡고 이렇게 많이 가야 돼요. 3p는 p가 커지면 더 많이 가니까 여기다가 3p를 잡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요때가 최대죠. 그럼 그 기준이 되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자 여기가 2니까 여기 딱 정확하게 반띵하는 녀석. 그러니까 여기가 p야, 여기가 3p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가 딱 정확하게 중간이죠. 입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 중간이 얘랑 같을 때죠. 그럼 여기가 2p일 거 아니에요. 얘가 뭐야? 2란 얘기니까 p가 1일 때라는 거죠. 그럼 요 p는 p가 1보다 작을 때고요. 어차피 양수긴 하지만 요 빨간색 p는 p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 기준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되셨어요?
그러고 나면 뭐 결정할 수 있죠. 이렇게요. GP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P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뭐랑 같냐면 FP랑 같아요. 왜냐면 P 졌을 때가 제일 크니까. 그리고 P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으면 3P랑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FP 계산할까요? 저기다 넣을 거니까 이게 AP의 제곱에 마이너스 4AP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A 3 넣었으니까 9AP의 제곱 빼기 12AP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럼 얘가 언제 최소예요? 둘이 같을 때죠. 요거 이럴 때. 요때가 제일 작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봤자 이쪽이 클 거고 이쪽이 클 거고 이렇게 될 거니까. 선생님 얘기 이해 되시죠? 그래서 GP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P가 1일 때 G1 값. 네,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으면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A가 나옵니다. 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2가 됩니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저 위에 그러면은 어디요? 위에 거. 여기요? 네. 아니, 그거 해도 돼요. 식은 똑같아요. 어디? 아니, 여기다가 P의 1을 넣어도 여기다 P의 1을 넣어도 똑같아요. 네, P가 똑같이 A-4A, 9A-12A 똑같이 나와요. (22번) 볼까요? 이거는 뭐 유명한 애죠. 근데 이거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q1x,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q2x, 나머지가 4x 플러스 8입니다. 뭐 이걸 간단하게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서술형이잖아요. 그럼 좀 써줘야겠죠. 질문은 이거예요. fx를 x-1은 하나입니다. 제곱에 여기를 qx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올 거 아니에요. 나머지를 rx라고 한대요. 그럼 rx는 몇 차라고요? 2차겠죠. 그래서 rx 자리에다가 네, 이렇게 일단은 쓰겠습니다. 일단 처음 배우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 문자가 3개란 말이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근데 여기다 1 넣어서 0 됐다, 마이너스 1 넣어서 숫자 나왔다라고 해서는 A, B, C를 다 못 구해요. 그쵸? 그러기에는 얘가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이 녀석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직접 얘를 나중에는 한 번에 갑니다. 자, 얘를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X제곱에 BX 플러스 C를, 얘가 FX죠. 얘를 직접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X-1의 QX로 나눌 거고, 여기는 딱 떨어지죠. 이렇게. 질문, 뒤에 더 이상 못 나눠요? 네, 뭘로? A로. 근데 여기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AX제곱에 2AX 플러스 A라고 쓰셔도 상관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fx를 얘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얘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써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써 있어야 되죠. 이렇게. 맞나요? 그럼 저 결과를 다시 가져와서 쓰면 내가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는데 혹시 x-1의 qx에다가 a가 나왔고 나머지가 4x 플러스 8이다 라고 해서 나중에는 여기서 다이렉트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러니까 알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요거 하나 써주고 이렇게 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전개하죠. 요렇게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RX가 얘죠. 여기 얘로 나눴고 몫이 있고 식이 똑같을 테니까.
A는 뭘로 구해요? 안 써먹은 거 있잖아요. F1이 0이다. 요거 사용하시면 A가 나오면 RX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요거 생략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 이렇게 넘어오죠. 만약에 쓰고 싶으면 쓰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웬만하면 서술형을 잘 안 내는데 여기 냈잖아요. 아마 보겠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구하는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공식 같은 경우를 서술형에 내겠다라는 건 점수를 깎겠다는 얘기인데 다행히요. 건대부고는 서술형이 아니라 서답형입니다. 답만 맞으면 됩니다. 좋은 거 같지?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또 아쉬울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풀이과정 다 맞았어. 답이 틀리잖아. 8점이 날아가는 거야. 딴 데 같으면 거기다가 5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지. 이게 또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 그랬어. 이번에 선생님 반 애들이 다 맞았는데 마지막에 답만 잘못 쓴 거야. 그래서 다른 학교였으면 마이너스 2점이야. 근데 8점 그냥 날렸어요. 다 풀었는데.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 좋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건대부고는 뭐라고 써있냐면 서답형이라고 써있습니다. 뭐 풀이과정은 뭐지? 뭐 풀이과정을 써라도 있긴 하지만 답이 틀리면 점수 없음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딴 데 같으면 다른 학교는 이게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